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왜 가치가 생겨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뻔한 얘기 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뭐 복잡한 얘기 이런 건 싫습니다. 그냥 좀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들이 있는데 이 기초 상식들을 알지 못하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하게나마 제 얕은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돈 버는 생각과 지식을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딱 그 정도에 부합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유튜버 세력이라는 사람인 제가 투자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치 상승을 보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나타나는 방송이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제 관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주시고 저랑 댓글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금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왜 생겨났을까요? 요즘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기회에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 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였다는 거죠. 어떤 그냥 돌멩이가 있는데 금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이런 그냥 돌덩이에 그냥 가까웠던 금을 언제부턴가 제가 노린 건 이게 아니고 이거죠. 금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돌멩이였다가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금이라는 건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가치가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금이라는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 황금빛이 빛나는 돌멩이를 가지고 금이라고 칭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금이 된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 금이라는 게 정말 금본위제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금본위제에서 금을 담보로 달러를 발행했어. 이거 아시나요? 이거는 뭐 모르셨어도 되는데 일단 금본위제라는 게 있었어요. 금을 담보로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게 금본위제였는데요. 원래 19세에 영국에서 금본위제를 택했었어요. 그게 금본위제의 역사인데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본인들의 통화를 발행했다는 거죠. 발행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찍어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생산해냈다. 금이 있는데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생산해냈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많은 식민지와 더불어서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게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주춤해요. 그때 미국이 크게 성장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 군수물자 생산하고 공급하다 보니까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이익을 진짜 엄청나게 챙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8년도부터 1939년까지 영국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국과 미국이 둘 다 그 센 나라니까 약 한 20년 동안 그들의 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장악을 해요. 근데 미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이때 소유하게 되고 금을 미국이 너무 많이 소유하니까 다시 금본위제를 부활을 시켜요. 그 다음에 1온스, 금 1온스당 15달러라고 고정을 시키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통화를 찍어내겠다. 그게 이제 금본위제라고 했고 미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금이 본인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금이 있는 만큼 그 통화를 찍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세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성장을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요. 이렇게 찍어내는 도중에 금이 찍어내는 만큼 따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계속 찍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미국 새끼들은 금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달러를 찍어내.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도 아닌데 돈을 계속 찍어내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짜증나잖아요.
아니 찍어낸 돈으로 본인들 나라에서 생산된 거를 막 사가고 그러는데 안 열받겠어요? 열받죠. 그래서 미국한테 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요구를 합니다. 보여달라. 못 믿겠으니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데 이때 미국이 싫다. 내 맘이다. 내가 찍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걔네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세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금 없어도 그냥 막 마음대로 찍어내겠다. 그딴 거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금본위세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진짜로 미국이 마음대로 돈을 찍게 됩니다. 그게 현재 상태예요. 미국의 어떤 명목상 정치적인 명목은 그냥 세계 경제에 맞게 돈을 찍어낸다. 뭐 그런 논리인데 사실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무제한 양적 완화라던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어디냐면 어디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제 오늘 방송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루해도 들어야 돼요. 일단 끝까지 들으세요. 페드가 돈을 찍고 있는 대로 돈을 찍고 싶은 대로 그냥 찍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버텨보는 이 돈을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찍고 있는다는 거죠. 화폐에다가 잉크 묻혀서 나오면 그게 그 돈 종이 쪼가리가 돈이라고 우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 돈을 찍어내는 페드라는 곳이 뭐냐면은 자 이거 뭐 이희두라는 분이 뭐 이분 몰라요. 근데 20년 1월 8일에 쓴 글인데 미 연방준비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니다. 그래서 FRB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미국 게 아니래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몇몇 금융 재벌들에 의해 독점되어 그들 가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인지 아니면 이게 팩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9할 이상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아닌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데 뭐 쭉쭉 넘어가서 일단 이 미국 중앙은행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거에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연방준비제도의 탄생과 몸집 불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준의 설립 이후 미국은 FRB의 진빚을 갚기 위해서 FRB의 빚을 지는 악순환 속에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다. 지금 미국이 빚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상 최대의 빚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돈을 찍고 있어요. 계속 돈을 찍는다는 거죠. 그건 뒤로 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이 모선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암살당해요. 케네디라는 분이 1963년도에 이걸 개혁하려다가 암살을 당해요. 뭔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를 제가 깊게 파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투자에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정도라고 알고 보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은 금본위세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금본위세 폐지를 했고 거기에다가 현재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극복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대요.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시장에 계속 푼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있는 어떤 채권들을 사들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찍어낸 돈을 시장에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풀리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래 좋은 예가 떠올랐는데요. 만약에 강남처럼 좋은 인프라를 갖춘 동네가 대한민국 땅이 그냥 다 강남 이상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자본가들이 몰려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강남이라는 곳의 가치가 지금처럼 많이 다른 지역 대비 가치가 올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 강남 말고도 대체할 곳이 있으니까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처럼 공급이라는 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제공하는 어떤 재화의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요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원한다는 어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죠, 돈. 근데 이 원하는 돈이 원하기는 원하는데 너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1년 전, 2년 전부터 정부가 MMT 이론,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MMT 이론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무제한이에요. 그냥 무제한으로. 그러면 그 미국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현대에서 가장 신뢰 있는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를 미국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달러라는 것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포르투갈이 1450년도에서 1510년도에서 기축통화를 가졌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왔는데 이게 각자 이 시대별로의 어떤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기축통화의 어떤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다 약간 100년,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1921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달러의 이 기축통화 시대 지금이 2020년도니까 약 100년이죠. 100에서 110년 사이에 다 기축통화의 수명이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CB라고 발행을 하고 있죠. 다 중앙은행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법정 화폐로 쓰겠다고 나아가고 있어요. 방향성은 결국에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예.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호화폐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암호자산의 시장, 이 암호자산 시장의 어떤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뭐 팬데믹이라던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기축통화가 지금 가상자산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솔직히 대박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카카오톡 방에 어떤 일반 투자자분들 죄송합니다. 뭐 잠깐 끊겨가지고 일단 이어서 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막 차 한 대 사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을 구독하는 분들은 제 말대로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기회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근데 틀릴 확률, 지금 이 시점이 기회가 아닐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가 만약에 기회가 아니면 그냥 채널 삭제할게요. 이 말에는 제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고 지금 시점 2020년 8월 19일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기회라는 것 정도만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건 가치는 사람들이 믿는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통화의 수명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힘센 나라에서 이게 기축통화다라고 말하면서 종이를 찍어내도 그게 기축이라고 다 믿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가치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자 사실이고 이런 관점으로 저는 제 방송 채널 이름도 세력이라고 지은 거예요.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가치 판단을 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힘 있는 세력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의 철학을 소개시켜 드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